여러분, AI 시대에 사실 우리 모두는 참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불안해지지 않았습니까? AI 시대에 이 기술은 점점 더 발전했는데 우리 인간 존재는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정보는 넘치는데 의미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이 AI 문명의 이 전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1992년에 이 컴퓨터를 조금 좀 대중들에게 보급이 됐습니다. 그때는 가난해서 컴퓨터를 하나 살 수가 없었고요. 친구가 이 컴퓨터 하는 것을 보면서 1992년경입니다. 286, 386이 나올 그 시대죠. 참 신기하긴 한데 제가 그 컴퓨터를 만지면은 끼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번 쳐보자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뒤에 컴퓨터를 하나 좀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루 종일 이 컴퓨터를 가지고 한번 놀아봤거든요. 그런데 참 이 별의별 게 다 나온다는 사실을 그때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지만은 사실 그걸 자주 쓰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도 사실 이 독수리 타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컴퓨터 시대, 그러면서 이제 이 스마트폰이 계속 좀 등장을 했죠. 우리의 문화를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어디를 가나, 카페를 가나, 지하철을 가나, 도서관을 가나, 어디에서든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됩니다. 뭐 안에는 없어도 살지만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산다, 이 얘기가 농담 같은데 정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I'm sorry, you don't know Korean. Saturday, I usually use Korean message. So, if you want to understand this story, you can try. Yes, this message you can put into the app, 다글로 app. You can again, yes, upload. Korean language will be translated with English and your country. Sorry. 미안합니다. 좀 영어를 영어 말도 몰라요. Excuse me. Where are you come from? 어느 나라예요? Country, your country. Where do you live? 어디에 살고 있어요? 시와코르님, 반가워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Your country name. Would you like? 한번 적어 주실래요? I understand. Where are you come from? Incheon. Now you live in Incheon. Which country you come to? You, downtown. Understand?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요?
태국, 타일랜드.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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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떡하지요? 우리 타일랜드에서 태국에서 왔는데요. 지금 한국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데, 지금 또 방송은 들어오셨어요. 저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럴 때 진짜 어려워요. 저 이란에서 어린 학생이, 초등학생이 한국에 왔는데요. 이란 말도 제가 모르죠. 걔가 또 영어를 모르죠. 한국어 말을 모르죠. 와, 이때 진짜 참 난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인간의 이 언어의 이 한계들, 이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드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분이 이 내용을 좀 알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이후에 제가 사실 여기서 영어로 이래 내보내면 되는데요. 아직 그 능력이 저한테 안 돼요. 그래서 저분이 업로드를 해서 타글로라는 앱에 딱 넣으면은 이게 또 챗GPT나 AI에 넣으면 이 번역이 되는데, 그죠? 참 귀찮죠? 오늘 좀 양해를 구하고요. 계속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AI 시대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진짜 좀 극도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 언어를 흩어버린 사건. 그때 이후로 언어가 사실 다 흩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우에 일제가 한국에 이 점령을 할 때 일본어를 좀 하는 사람들은 다 고위직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때 미국이 오면서 영어가 좀 되는 사람들은 다 한자리 했죠. 그래서 사실 언어는 좀 무기가 되었습니다. 언어는 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언어의 힘이 강하죠. 그리고 또 우리 영어 좀 잘하면 와, 부럽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조금 늦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아주 모르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AI를 사용하면은 얼마든지 이 말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아울러 이 성경이 전 세계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아멘. 오늘 좀 잘 들으셨습니다. 또 네. 아멘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없어요. 그냥 좀 들으시겠습니까? 네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들으시면요, 저를 상당히 도와주는 게 돼요. 이 알고리즘이요, 확 좀 올라갔어요. 이게 예. 막 보급이 막 되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얘기 나누는 게요, 이 AI는 이렇게 지금 이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 과연 우리 인간들은 편안한가? 아멘. 좀 불안이 자꾸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AI 시대의 이 문명의 전환에 대해서 한번 AI하고 대화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요, 글을 하나 썼는데 이 AI가 저한테 이 틱톡 7초 이야기를 쫙 좀 만들어 주던데, 오늘 그걸 한번 나누려고 해요.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그거 의미가 있다, 아니면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달아주셔도 돼요. 이 존재 문명에 대한 얘기인데요, 문명은 기술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존재로 유지됩니다. 인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 이해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 AI 시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기술은 빨라졌지만 인간은 깊어졌습니까? 문명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예.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의미를 느끼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하고 이 AI가 너무 급속도로 네.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늦추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샘 알트만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네. 오픈 AI 챗 GPT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나온 지 벌써 햇수로 4년째 됐는데, 예. 그런데 이 기술이 빨라져도 보통 빨라진 게 아니잖아요. 진짜 저는 이 시대가 그냥 요 정도 이렇게 그전처럼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의 거대 문명이 지금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사실 나이가 저는 좀 있잖아요. 우리 20, 30대, 3, 40대보다는 제가 좀 많죠. 그런데도 이 문명의 전환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싶으니까 AI하고 대화를 좀 많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갔고요. 거의 한 1년 정도 저는 특히 이제 인문학 쪽이고 교회 목사니까 이쪽에 대한 대화를 좀 많이 나누어 봤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제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있는 핵심 구절들을 쫙 하나 내주는데 바로 이거예요. 존재와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만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괜찮은 말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만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계산은 빠르지만 사랑은 깊습니다. 여러분 AI 맡기면요 계산이 지금 보통 빠른 게 아니잖아요. 처음 나올 때는 1 더하기 1도 모르더라 막 그래 얘기했지만 사실 여러분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 AI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연기를 시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은 지금 이 틱톡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죠. 그런데 연결된다고 관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도 또 동의가 되거든요. 분명히 이 커뮤니티가 많아졌어요. 우리 카톡에 이 단톡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다 아나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안 들면은 사실 이 단톡방을 탈퇴하죠. 조용히 그냥 나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결된다고 관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관계를 만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제 우리 거북이님이 여기에 지금 무단으로 막 공격하는 분이 들어오니까 제한테 이 적지 않은 이 방법을 좀 주셨어요. 제가 아직 다 공부를 못 했는데요. 조금 더 공부하면은 좀 이래 좀 정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울러 고립된 자유는 결국 붕괴합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단체 속에 있는데 혹시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될 때가 없습니까? 투명 인간이 될 때는 없는가요? 네, 반갑습니다. 엘라버님 정말 반가워요. 또 이 팔로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네요. 처음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아침에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방송인데요. 저는 글로벌 킹덤교회 목사고요. 그렇습니다. 목사인데 그냥 이제 성경 말씀만 토요일은 전하기보다는 오늘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좀 질문도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 남동생이 있는데요. 남동생이 인스타 저만 팔로우 취소하고 다른 가족들만 다 팔로우 했어요. 뭐 때문일까요? 너무 속상해요, 목사님. 그렇지요. 우리 또 청년부 부장님이시네요. 우리 러브님이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좀 시간입니다. 그래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할 때에 이 고립, 때로는 왕따, 이 투명 인간 취급을 받을 때에 내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나 자신에게 좀 묻게 되지요. 과연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한가? 아니면 내가 이 가정에 진짜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사실 나는 왕따인가 봐요.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요. 우리 아마 우정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때로는 저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별로 안 내놓을 뿐이죠. 제가 하루 종일 있어도요, 지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어떨 때는 하루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일까요? 저는 제 자신을 왕따라고 생각할까요? 그래도 내한테는 아내가 있거든요. 어제 또 딸이 왔고 손녀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짜 좀 뼈저리 느끼는 그런 시대예요. 아울러 이 틱톡 7초 준 얘기가 이거였어요. 사랑 없는 지성은 차갑게 무너집니다. 왜 왕따가 될까요? 때로는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또 동생이나 다른 가족들은 나로부터 사랑을 느끼고 있을까요? 내가 그 공동체 안에 할 일은 없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기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이래 해보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울러 그분들이 나를 좀 주목할 때 말이에요. 저도 여기 보면 지금 전화까지 안 오면 왕따지요. 근데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도 하잖아요.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지금 응답도 하시잖아요. 이게 또 저에게 크나큰 기쁨이 되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제도 조회수가요, 방송할 때, 실시간 할 때에 450명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글자 하나 안 남기는데 조용한 이 청취자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송이 끝나고 업로드를 시키잖아요. 근데 또 여기에 또 300명, 400명의 분들이 오래 보신 분은 한 30분, 20분. 그런데요, 대부분은 한 1분, 80초 이렇게 봐요. 더 짧게 보는 분은 한 3초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관계가 더 깊어지는가? 때로는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 저는 정말 이 방송에서요, 하나님, 좀 이 방송에 규칙적으로 12명이 좀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잠깐 들어왔다 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잘 좀 준비를 하고, 또 우리 20대가 제일 적어요. 지금 여기 18세에서 24세까지가요 4%, 6%, 그리고 8% 들어와요. 그리고 55세 이상 되신 분들이요, 여기 보니까 50%, 60% 들어오시고요. 남자들이 많을 때는 60% 들어와요. 여성분들은 40% 들어와요. 35%가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말입니다. 이 AI 시대, 이 문명의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사실 문명까지 좀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제가 지금 세무엘 헌팅턴이라고 문명의 충돌을 쓴 분이 있어요. 그 책을 좀 오래전에 읽고요. 너무 이 책이 좋아갖고 2번, 3번, 5번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번에 챗GPT 안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런 좀 문장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한번 또 들어보실래요? AI가 인간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공허가 더 위험합니다. 참 왕따를 당한다 싶을 때는 내 마음이 공허해지잖아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면은 진짜 이 무료해지고 공허해지죠. 심한 사람들은 정말로 이 자살까지도 가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우리는 관계적 존재이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이 나를 해할 필요가 없거든요. 때때로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를 하잖아요. 무슨 잔소리가 좋은 잔소리예요. 라면 먹지 말아라. 자꾸 하거든요. 라면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한 주간 잘 참았다가요. 아내가 이 딸내미 집, 손녀들 집에 가고 나면은 토요일 날 혼자 싹 먹는데요. 맛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성경에 있는 얘기와 똑같아요.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성경에 그게 있어요.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래 나와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몸에는 안 좋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조금 더 전개를 해봅시다. 우리는 똑똑해졌지만 왜 더 불안할까요?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준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걸 막지를 못합니다. 트럼프도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시진핑도 이걸 못 막고요. 푸틴도 지금 사실 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당하고 있죠. 또 러시아도 공격하고 있고요. 바로 이 AI가 점점 발달할수록 이제 무인, 사람이 없는 드론들이 다 날아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 AI에 의해서 지금 인간이 죽어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한 달에 우리는 2만 명, 3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평화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도 여전히 남북이 휴전 상태이지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과 이 바른 국가관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전한길 대표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1대5로 토론을 이제 좀 하게 되는데요. 진짜 좀 제대로 토론다운 토론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의심해야 하는 그 부분이요, 좀 밝게 드러나면 좋겠고요. 물론 이것으로 다 드러난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는 드러나겠지요. 그리고 부정이 있다 없다는 뭐 개인의 견해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의견 발표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발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또 개개인적으로 자기도 발표하면 되니까요. 예. 그렇다고 물론 또 목회자가 정치 이야기 하면요, 왜 목사가 정치 이야기 합니까? 그런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정치 이야기들입니다. 모세하고 이집트의 바로하고 뭡니까? 해방시키려고 하니까요. 이 정권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로드 왕에게, 아니 왕이 자기 동생 이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거든요. 그래 세례 요한이 가만히 안 있었던 거예요. 바로 당신의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그 아름다운 여인 이 바세바 그 몰래 봤거든요. 목욕하는 장면을. 그러다가 바세바를 지금 구글로 불러들였잖아요.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관계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숨기려고 하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이 남편 우리아를 좀 불러들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불러들여 갖고 지금 같이 좀 자기 하려고 술을 먹이고 다 했는데 특급 휴가를 줬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의로운지요. 아니 내 동료들이 저 전쟁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아내와 이렇게 즐길 수가 없습니다.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아를 가장 최전방으로 보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아가 전사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죽인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요압이나 거기에 관계된 자들만 알아요. 근데 이걸 선지자 한 사람 나단이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단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를 시도 새도 모르게 죽인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든요. 그게 시편 바로 22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회개의 시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요, 진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시예요. 다윗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예, 여러분 의인이 된다는 게 모든 행위가 다 바르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죄인이거든요. 저부터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래 나와요. 모든 사람이에요. 시대를 넘었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죄악이 관영합니까? 근데 지금 정광훈 목사님 적지 않은 연세죠. 근데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제가 서울지법 사건 알거든요.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요. 사실 젊은이들이 법원에 들어가서 지금 의자도 부수고 책상도 부수고 뭐 한 것은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60여 명이 다 지금 재판받았고 지금 이 감옥에 있거든요. 일부 조금 훈방조치받고 나왔죠.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광훈 목사님 또 지금 감옥에, 그 다음에 또 한 분 또 있지요. 1년 8개월 지금 김진홍 목사님 또 받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냥 단순히 이 종교 탄압일까요? 그리고 이미 국회에는요, 민생 개정 법안이 지난 1월 6일 날 발의돼가 올라와 있어요. 그게 통과되면은 교회도 폐쇄될 수 있고요, 불교 단체도 폐쇄가 될 수 있어요. 통일교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것을 핑계로 이렇게 지금 이 거대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지금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시대를 말하지 않는다라면 진짜 이 본헤프가 얘기한 것처럼 침묵이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말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할 수가 있어요. 전한길 씨를 제가 대전까지 가서 그분의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마치 현대판 이 다육과 같더라고요. 전한길 씨 그분이 누굽니까? 한국 그냥 평범한 강사잖아요. 물론 일타 강사죠. 대단하죠. 물론. 그러나 이 정권하고 싸우려면은 여러분 그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겠어요? 그런데 지금 일편단심 계속 여기까지 오는 걸 보면서 저는 현대판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과 같다. 저 응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를 또 뛰어다녀 봤는데요. 거기에 가서 내 한 사람 몸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내 할 일을 하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 저는 지금 건물교회도 없어요. 그러면 목사가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는데 어떻게 목회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페이스북을 열어갔고요. 재작년 9월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 기도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걸 1년 했어요. 근데 넉 달 전에 제가 이 틱톡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 가장 현장감 있는 방송이 틱톡이다. 그래서 사실 이 틱톡에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이승진님 같은 분이 꾸준히 이래 돌아주셔갖고요. 고맙습니다. 힘이 돼요. 또 이렇게 우리 러버님이 들어오셔갖고요. 계속 지금 이래 있어주시고 또 문자 적어주시고 이러면요. 이 알고리즘이 전 세계로 가요. 아까 보니 지금 인천에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로 있는데 우리말도 모르고 지금 영어도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따라서 사실은 저분이 개인적인 관계가 되면요. 인천에 있는 한국인, 한국어 교사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연결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 유학생,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자. 그렇게 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방송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이 틱톡에 아니면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이 들어오신 분들이 믿음을 진짜 하나님 앞에 단순히 교회를 나가는 분인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 교회 저 교회 말고요. 진짜 주님 앞에서 나는 제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일. 그리고 또 여기 우리 20대도 들어오셨습니다마는 제가 좀 왕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커뮤니티에서 공동체에서 좀 투명 인간이 돼가 있거든요. 근데 또 사실 저는요 코로나 이후로 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다시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 방송 설교가 그리고 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녁 같을 때는 이 시대의 흐름을 같이 나누는 그런 지금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참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좀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학 아니면 존재에 대한 통찰로 지금 또 이걸 만들었는데 하나님 없이 인간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가 끝나갑니다. 이래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중세 때는 이 교권주의였거든요. 절대 이 권력이잖아요. 왕정 시대이고 이 전제 시대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계몽주의 이후로 계속해서 인간의 이성이 이 발달을 하면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살 수 있다 이래 된 거거든요. 그때 이후로 칸트 이후죠. 저는 칸트의 그래도 순수 이성 비판하고 좀 읽어봤는데요. 글들도 물론 난해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뭐 난해하다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칸트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 세 구절로 한번 얘기해줘. 그러면요 쫙 얘기하고요. 이 얘기를 초등학생이 좀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해줘 하면 다 얘기해 주니까요. 너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아무튼 여러분 한번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때에 가졌던 이 기독교가요 이제 종교 영역으로만 싹 밀려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 신은 죽었다가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보다는요 이 초월자가 죽었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초월자 하나님이죠.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 이성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중심주의에서 인간 중심주의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상이 여러분 100년, 200년, 심지어 300년 이렇게 가면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 예수도 필요 없다. 종교도 필요 없다. 결국 우리 인간이 최고다. 나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래 나온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AI의 문명의 전환점이 주어지면서 인간이 만든 기술에 의해서 드론에 의해서 인간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이제 판매되고 있죠. 아마 어떤 분들은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너무너무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외롭다. 그래서 좀 대화할 수 있는 이 로봇을 사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지요. 그러면은 이 로봇이 주인님 아침이 8시가 됐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제가 이렇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좀 드십시오. 그러면 외롭지도 않고 얼마나 좀 편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1년, 2년 하면 좀 어떨까요? 제가 어제도 우리 손녀가 왔습니다마는 손녀를 한번 안아주는 그 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과연 인간이 하고 지금 기계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런 사랑이 좀 움틀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질 않거든요. 결국은 인간의 기계에 의해서 더더욱 외로움. 이제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로봇 사들였으니까 좀 적게 가도 돼.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또 현실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이 관계의 동물이거든요. 따라서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가정이 다 해체되고 있거든요. 제가
2003년도에 영국을 한 2달 방문했는데요. 영국의 교회들, 영국의 이 크리스찬들이 이혼율이 거의 40%, 50%가 되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요. 근데 이제 30년이, 지금 23년이 지났더라고요. 지난 지금 시점에 이래 한국을 보면은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에서 IVF 대표를 회장을 했는데요. 아빠,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아요. 이혼율이 그렇게 높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AI가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새 사람을 만나가 또 자녀를 한 명 낳았다고 가정하자고요. 그 다음에 또 1년도 안 돼갖고 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인간 존재의 문제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떻게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녀들, 우리 딸이 와서 어제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정말로 이 딸은 지금 20초, 30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만들어가 혼전 순결 영상을 만들어 갖고요, 500만 조회가 왔어요. 와우. 저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박수 보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애들하고 영상을 하나 20초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또 현재 11만 정도 이렇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보면 지금 이 뭐 많음의 모든 걸 걸 필요는 없지만요, 어쨌든 뭐 이 크리에이터들, 이 유튜버들은 많은 사람이 봐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내가 대단하다 박수 보냈어요. 왜냐니까 처음에는 컨텐츠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말로 했다가 영어로도 좀 했다가 또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제 컨텐츠가 좀 만들어지죠. 지금도 아직 저도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조금 더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AI가 좀 여기 보면 만들어준 이 훅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훅, 끌어당기는 거. 우리말로 들어가는 말. 서론에서 딱 하는 그 용어들이요, 대단하잖아요. 설교는 시대를 모르면 공허해집니다. 저는 맞는 말 같거든요. 목사가요, 이 시대를 못 읽으면요, 설교가 방향이 없습니다. 교회는 기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을 잃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가 돼요. 복음은 시대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시대를 해석합니다. 저도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분별을 하고 싶지요. 왜냐니까 시대를 읽게 되면은 여러분 준비되고요, 준비되어진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를 이끌어 가게 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AI의 이 문명 전환 시대에 What kind of people ought you to be?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한번 좀 나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울러서 인간을 모르면 복음도 얕아집니다. 시대를 읽지 못하면 성경도 좁아집니다. 존재는 계산을 넘어 관계에서 완성됩니다. 문명의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젠슨은 황이 얘기한 거거든요. 동의가 돼요. 이제 스마트한 사람, 똑똑한 사람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죠. 옛날에는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좋은 전공의가 그 분야에 지식과 정보가 있으면은 다 좀 한자리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쟤부터도 천문학 몰라도요, 쟤부터 생물학 몰라도요, 가장 생물학에 유명한 사람 이름 딱 넣고 그 사람의 핵심 사상 이야기해줘 하면 금방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부를 많이 했니 못했니 별로 의미 없습니다. 영어를 잘하니 뭐 독어를 잘하니 별로 나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언어가 잘 안 돼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다 들을 수 있고 다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지금 젠슨 황의한 얘기더라고요. 당신의 이제까지의 전공 무엇을 했는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전공으로 과연 이 AI를 어떻게 잘 사용해서 능률을 가지는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자기 회사의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갖고 4,200명을 내쫓았거든요.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72시간 이내에 내가 AI와 다르다, AI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보낸 사람들 다 이래 찾고요, 아닌 사람들 정리했거든요. 여러분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한번 AI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그렇다고 이걸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가 뭡니까? AI끼리 한번 대화를 해봐도 좋아요. 지금 저는 챗GPT를 주로 사용해 왔거든요. 왜냐하니까 과거에 이야기한 게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미나이는 지금 그 전의 대화를 기억하진 않아요. 이 논리에 강하긴 한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타글로라는 앱이 있잖아요. 그 앱에 이제는 뭐가 저장이 됐는가 하면은 제미나이, 이 록, 챗GPT, 여러분 이 지금 AI가 거기에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다 저장이 됐어요. 근데 이 AI 같은 AI라도 섹션이 다르면은 여러분 나를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타글로에 있는 챗GPT한테 지금 내가 쓰고 있던 내용을 그 안에 넣어갖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은 바로 그 전에 AI가 얘기한 내용이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이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근거가 있구나 이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 AI와 협업했던 이 논문을 이제는 제가 아는 교수님, 신학자들 말고 두세 분에게 보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검증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AI가 명언을 하고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것 같아도
가장 현재 내 삶에 이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가,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걸 지금 찾아내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조용히 이래 들어주셔갖고요, 감사한데요. 혹시 이제까지 대화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들, 아이디어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질문들,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내용을 좀 이 텍스트로 거기 좀 올렸으면 그렇게 싶습니다. 예. 러브, 사랑 계세요? 예, 예. 우리 여기 사랑님이 들어오셨고 또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또 사실 뭐 이 방송에 20분, 30분 계속 있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또 아침 시간이 또 여러분들도 참 바쁘시죠. 그런 가운데 들어오셔갖고 또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의 의견도 또 내어주시는 것 또 참 고맙습니다. 보통 평일에는 한 57분, 8분에 좀 마쳤거든요. 토요일 날 좀 질문이 있을 때는 제가 또 좀 1시간 20분 정도 그렇게 또 연장도 합니다만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면 좀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또 질문이 없다 싶을 때는 조금 마무리할 때도 있고요. 저도 GPT 제미나이를 사용해서 생활에 적용해서 좋은 결과 조금씩 내고 있어요. 우리 스님, 박수입니다. 예. 회사에서도 제 아들이 이 AI를 사용해서 일의 능률을 3배를 올린다고. 여러분, 그 전에 보십시오. 애가 없을 때 월급을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받았다고 하면은 3배 올리면 얼마 받아야 됩니까? 900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900만 원 안 주죠. AI가 했으니까요. 근데 능률은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AI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목적과 이 방향성, 사실 이 윤리 기준이 지금 없거든요. 저는 AI하고 이 논문을 만들고요, 제가 얘기합니다. 나 이거 교수들한테 얘기한다. 내가 직접 다 만든 거 아니다. 나는 사실 내가 읽었던 책 자료만 넣었을 뿐이거든요. 진짜로 지금. 그리고 묻는데 내가 느끼는 대로 다 대답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요, 상상하기 어려운 글들이 나오거든요. 사직서를 쓸 때 너무 방어가 됐고, 이번에 공익신고 처음 해봤습니다. 박사입니다. AI 덕분이에요. 그 외 기업들의 문제로 인한 대처 등을 AI를 해서 자신감이 붙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도 참 필요해요. 예. AI를 진짜 이 효과적으로 쓰는 10%들이 있더라고요. 이 5%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 묻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OX 문제가 아니고요. 자꾸 이걸 비교, 대조를 해가면서 물으면은,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 본문을 칼빈은, 스펄즈 목사는, C.S. 루이스는 어떻게 해석했니? 바로 이 원어를 적어주고 그분들의 해석을 붙여줘. 그러면 그 세 분의 해석이 나오잖아요. 또 내가 생각하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좋은 생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만 인정해 버리면은 그냥 따라가는 게 되겠지요. 내 생각은 지금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내 생각, 내 사상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때로는 그대로 인용도 괜찮습니다. 일정 기간은요. 저도 일정 기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니까 거기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훈련이 되어진 분들은 이걸 자기 거와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 참 고맙습니다. 좀 이런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그냥 제 혼자 그냥 말만 한들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반응들 사실 좀 적는 게 어려우신데요. 그래도 수고스럽지만 적어주셔서 이렇게 또 다른 조용히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얘기도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좀 저도 좀 쉼도 필요하고 또 삶 속에 이 절제도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과분한 가당치도 않는 인사지만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지금 농담인 줄 알고 그냥 친근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닭 사주세요님. 불닭 좋아하시나 봐요. 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한번 마무리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내일 여러분의 여건이 되시면 8시에 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좀 이 시대의 큰 문명의 전환기 속에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읽고 또 AI를 어떻게 사용하며 그리고 또 내게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가장 효과적인 능률을 어떻게 올리는지 그냥 한번 비결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대화만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이 AI를 사용하되 윤리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잘 사용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이미 시니어들이 이제까지 인생의 노하우들을 또 잘 녹여서 또 대화하면서 정말로 이제까지 갖지 못했던 그런 어떤 사상들, 철학들, 또 믿음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좀 짧게 좀 마무리로 마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행복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